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두 번째 주인공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는 누구인가? 노동운동계의 대부로 수배와 투옥을 반복하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 당선. 탁월한 정책 추진 능력과 성실함으로 최초로 경기도지사 연임에 성공.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 거기에 다 답이 나오거든요. 김문수 도지사와의 릴레이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도지사들을 차례로 만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문수 경기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하면 지사님하고는 또 각별한 또 사이가 되시는데요. 먼저 같은 당 소속이지만 한때 대권을 놓고 경쟁했던 사이로서 박 당선인의 당선에 대해서 느끼는 소회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고 구조적으로도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한 분이 많았는데 모든 우려를 다 불식시키고 압도적인 신기록을 세우면서 당선되신 박근혜 당선자의 당선을 진심으로 전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단순히 당선돼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걸 넘어서서 박정희 대통령 이상으로 국민들에게 큰 업적을 남기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또 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이제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풀어야 할 최대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분권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이제 2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끌려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하고 어떻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금 이할자치라고 합니다. 예산이나 또 모든 권한이 2할은 지방, 8할은 중앙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점을 한 4할자치까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주택 정책, 또 각종 지금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든지 이런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이런 부분은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한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데 맞춤형으로 해드리려면 중앙에서는 일일이 5천만 국민을 맞춰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시도로, 또 시도는 각 시군으로, 시군은 각 동으로 권한을 계속 밑으로 하향으로 낮춰줘야지만 그 단위가 작아야지만 맞춤형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도 이 지방자치는 더 강화돼야 되고 대통령 행복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는 더 강화돼야 된다. 어디까지 할 것이냐? 2할 자치를 4할 자치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아직도 그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치 논리에 정부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한편으로 또 불균형 발전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원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 정부와 수도권 규제 문제를 놓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인구가 팽창하던 시대에 인구만 억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이 수도권의 인구 억제 정책 위주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수도권을 묶어둬서는 지금의 이 저출산 인구 감소 시대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또 지방에도 부산이나 대구, 광주 이런 충청도의 대전 뭐 이런 거점적인 중요한 중핵을 길러서 세계적인 선수를 길러줘야 됩니다. 소위 스포츠로 말하면 생활체육, 국민들이 다 참여하고 좋죠.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엘리트 선수도 길러내야 된다. 그래야만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평소에 그 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무한 돌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무한 돌봄 사업을 전국적인 복지 정책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데도 크게 기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경기도와 또 일선 시군에서는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인 문제, 육아 문제 이런 복지와 관련된 그 재정 부담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출범하는 중앙 정부에게 그 복지 재원 이 지원 문제를 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중앙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출산을 막아서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출산율이 1.24밖에 안 되는데 세계 200등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저출산 이런 것을 높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적으로 저출산 방지 대책 이런 거는 확실하게 좀 밀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출산에 대한 지원, 또 보육, 육아에 대한 지원, 아이들의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책임을 확실히 져줘야 된다. 그래서 현행하고 있는 것보다도 100% 중앙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이제 고령화에 관련돼서 사실 노동 능력도 없고 이런 부분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 당선자께서 선거 때 계속 공약하셨던 노령연금 제도를 확실히 정착을 시키셔서 노인 자살률을 세계 1등입니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령에 도달하신 어르신들이 자살하지 않을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인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점에서는 확실하게 중앙이 좀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후보들의 제일 공약이 대체로 보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하지만 그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새 정부에 바라는 바가 또한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 좀 해주시죠. 국민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있느냐. 국민들은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엔간한 일자리에 안 갑니다. 우리 경기도도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염색 공장이나 가구 공장, 뭐 도금 공장 이런 데는 아예 한 사람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역시 대기업 직장이거나 중소기업이라도 R&D라든지 매우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는 과감한 지원을 하고 또 외국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외국인 투자에 적합한 여러 가지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글로벌 아주 좋은 첨단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하고 국내에서도 그런 글로벌 첨단 기업을 육성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하지 막연히 그냥 일자리 하는데 그게 무슨 뭐 청년들 그냥 잠시 시간 보내는 인턴 비슷하게 뭐 공공 근로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일자리는 젊은이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또 미래에 첨단 하는 글로벌 첨단 기업 이런 부분들을 많이 유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각종 규제가
일자리를 좀 가로막고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규제가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좀 규제를 풀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할 자치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뭐 규제를 해서 못하는 것은 없고요. 전부 이 모든 규제를 중앙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화성 시와 옆에 화성시에다가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매립지이기 때문에. 국유지인데 국유지를 땅값을 많이 내라고 해서 계속 땅값 다툼을 한다고 지금까지 5년 이상 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우리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2년 전에 벌써 유니버설 스튜디오 개장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벌써 관광객이 1,400만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거의 뭐 남한보다도 한 15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관광객이 우리보다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말은 관광 산업을 진흥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뭐 아무 역할도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이런 것들 대통령께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풀 건 풀고 밀어줄 건 밀어줘야지, 말로만 뭘 관광을 일으킨다, 교육을 한다, 문화산업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파주 출판단지가 있습니다. 출판단지의 문화적인 그런 뭐 커피숍이라든지 공연장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문화적인 부분을 늘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산업단지니까 그렇게 풀어주면 그게 특혜가 돼서 안 된다. 그래서 제조업 단지로만 이용하지. 파주 출판단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대 서비스를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만드는 거,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복지를 더 개선시키는 거, 특혜 좀 주라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특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실업자를 구하는데 세금 받아서 돈 주는 보다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왜 같은 땅에 누가 그러면 그때 분양 조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는 공장만 해라 이렇게 됐는데 파주 출판단지 인쇄만 해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거기에 좋은 그런 문화적인 환경 만드는 걸 가지고 규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중앙이 모든 걸 쥐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사는 거는 규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 거기에 다 답이 나오거든요. 현장에서 뭐 어떤 경우는 무리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저 높은 중앙에서 책상에 앉아 생각하는 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가능한 해법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가능하면 현장에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수용을 해줘야만 그래야 대통령이 행복해지고 그 현장에 있는 분도 대통령이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들어주시더라. 또 둘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들어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말하는 사람도 행복한 이런 대한민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소통은 저 위에 있는 중앙과 지방과 최고 높은 대통령과 일반 국민과 가장 젊은이와 가장 높은 데 있는 분들이 전부 이렇게 원활한 소통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행복의 첫걸음은 소통이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중에서 서울 삼성역에서 화성 동탄 구간에 5개 정거장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GTX 건립의 의지를 충분히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사님은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자꾸 봐서 전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왕 할 거면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그 GTX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일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GTX는 그것이 단순히 지역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굉장히 중요한 교통망입니다. 전 세계에 이게 최첨단, 최고의 속도를 가진 최고속의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 이 GTX입니다. 그리고 민간이 60%
자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자 투자를 60% 하겠다는 겁니다. 소요 재원의. 그리고 동탄 같은 동탄 개발지구에서 입주자들이 벌써 교통 개선 대책으로 8천억을 내놨습니다. 각 지방에서 다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이 부담하는 거는 약 한 25%밖에 안 되는데 세금에서 부담하는 거. 이걸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국가 광역 교통망에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시행을 자꾸 늦추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고쳐야지만 앞으로 이 수도권 전체가 자기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인구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이 30분 넘는 배드타운 이건 다 공동화됩니다. 일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 세계적인 이런 신도시 몰락 과정 이런 것도 전부 다 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중앙에서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수도권에 더해주면 지방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하는데 지방은 반발을 할 것도 없고 지방은 지방대로 또 거기에 맞는 교통수단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그동안 미뤄왔던 부분인데 우리 박근혜 당선인께서 취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해서 임기 내에 이것을 마무리하시면 아마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또 기지 통폐합 등의 이유로 일부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국비 1조 5천억을 지원해주는 반면에 경기 주한미군 공여지역 면적의 70%죠.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는 해당 시군이 유상으로 매각하겠다. 이런 것이 정부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이 문제를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뭐 참 경기도는 할 말이 많습니다. 서울이 용산 미군기지를 노무현 대통령 때 민족공원 조성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산 기지를 전부 국고를 다 투입해가지고 정말 국가적인 대공원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 땅은 거기 만들면 그게 다 서울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경기도는 그야말로 미군기지의 80% 이상이 다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는 그야말로 용산기지처럼 그렇게 조용한 뭐 호텔이나 미국 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는 전부 대포 쏘는데 이런데요. 전쟁하는 그런 전쟁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동안 피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 알아서 살아. 뭐 동두천이 돈이 있습니까? 동두천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가난한데 제가 취임할 때까지 동두천 시는 말은 동두천 시지만 소방서도 없고 경찰서도 없었어요. 제 취임하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60년 동안 소방서, 경찰서도 안 만들어주고 그렇게 그럼 동두천 시민들이 뭘 해서 먹고 사냐? 바로 그래서 기지촌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두천 시 면적의 42%가 미군기지인데 그 42%를 다 동두천이 살아. 어떻게 돈이 동두천이 하나도 없어요.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 안에서 최고 꼴찌. 이렇게 맞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부디 좀 귀를 기울여 달라.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최전방 기지촌으로 살아왔으면 그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꼭 데모를 누가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데모 많이 하는 사람은 들어주고 그냥 우직하게 살아온 이 어려운 사람 말을 안 들어줘서는 그것은 좋은 정치라고 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또 올해 도정에서 역점을 두고 이것을 꼭 내 좀 추진하고 싶다 하는 역점 시책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좀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GTX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 북부 지역에 이 GTX, 이제 KTX, GTX와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그런 경기 북부 지역에 아무 그 철도 시설이나 이런 광역 고속철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의정부까지 일단 연결하는 이게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도 공무원들이 지금 청렴도가 제가 취임하고 이제 1등까지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제일 후순위였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경기도, 가장 청렴한 경기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지고 또 국민들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섬기는 119 소방차처럼 국민이 원하시면 바로 5분 내 출동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또 안 되면은 계속 지속적 관심 가지고 하는 그런 섬김의 행정 그런 것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단순히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곧 이제 2013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기회를 빌어서 경기도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새해를 맞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죠.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셨지만 그러나 늘 용기를 가지고 꿋꿋하게 가정을 이끄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국민 모두 다가 화합하고 단합을 해서 많은 꿈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민생 대통령,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발전하고 상생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김문수 경기지사와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